매달 뭐 큰 돈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 일단 뭐부터 파악해 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분들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의 용도입니다. 첫 번째 병원비로 병원에 줘야 될 돈, 바로 실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어디 큰 병이 걸렸을 때 진단을 받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네, 물론 이제 VCR에서는 이제 어르신들로 사례가 나왔지만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암이나 뇌졸중이나 큰 병이 걸렸을 때는 소득 활동이 중단됩니다. 이러면 가족들의 생활비가 필요한 거죠. 네. 세 번째로 간병이나 치매, 돌봄의 상황이 생긴다라면 간병을 하는 사람, 간병인이라든가 가족에게 줘야 되는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은 요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비 두 번째, 가족의 생활비 세 번째, 돌봄에 대한 비용, 간병에 대한 대비 세 가지 측면을 보시면 보험증권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 보험이었죠. 다들 하나씩 있고 저도 있는데 이 실손보험의 구조가 일단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실제로 낸 돈을 보상해 주는 게 이제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요. 다 주는 건 아니고 일정한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주는 것이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손 보험을 가입한 때를 기억하시고 그 보험이 가입한 시기가 몇 세대 실손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세대가 높아질수록 최근의 보험일수록 공제 금액, 즉 자기 부담금이 높아서 보험료는 좀 저렴한 편이 되는 거고요. 실손 보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실손 보험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례 보상된다는 겁니다. 자, 퀴즈 문제일 수도 있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비례 보상이라는 거는 양쪽에서 두 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보험을 두 개를 가입하신 분들이 병원비 100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각자가 50만 원, 50만 원 두 개를 받는데 요즘에 누가 뭐 비례 보상 받을 정도로 두 개를 가입했냐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7, 8년 전부터는 이게 강화가 돼서 두 개를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2010년 초반이나 2008년도, 9년도 이때 가입했던 보험에 실손보험이 두 개 있는 분들은 실제로 실비가 두 개로 나가고 있는 분들도 현장에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은 비례보상, 즉 두 군데서 다 주지 않는다, 하나만 남겨놓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친한 동생이 그 회사 단체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옛날에 이렇게 들어놓은 실손보험도 따로 있다고 했거든요. 왜 좋아해요? 아이 꼬셔가지고. 이중으로 돈 내고 있어요. 안 친하신가 그러니까 봐요. 너무 손해잖아. 어떡해. 이 실제로 의외로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직장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데 본인 실손보험료도 계속 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세대 실손보험이고 나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이걸 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만약에 실손 보장이 된다. 그동안에는 회사 실손보험으로만 이제 보장을 받으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납입하는 걸 잠깐 중지할 수 있고요. 나중에 회사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때 다시 납입을 하셔서 그때부터 보장을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중 지출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손보험 관련해서 올 봄쯤에 기사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개편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5세대 실손보험이 나왔는데 한창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도 이거를 유지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갈아타는 게 좋으냐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5세대 실손보험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5세대 실손보험은 제일 중요한 건 비급여 보장이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수치료를 받는다든가 링거를 맞는다든가 이런 데에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비급여 보장은 줄이고 반면에 중증 질환 보장은 두텁게 하고 전반적인 좀 보험료는 낮추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거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암이나 뇌혈관 질환 제일 위험하죠. 이런 가장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이 한도 상한 500만 원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장이 좀 더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률이 50%, 사실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이 정도로 올라가서 보상 한도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자기 부담률이 좀 높아지고 보상 한도가 낮아지고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많이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만성 질환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거나 비급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요즘 실손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예전의 실손들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차 사고 나면 보험료 올라가죠.
실제로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게 됐을 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보험료 차등제가 지난 4세대 실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은 보험료가 올라간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프거나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은 예전의 실손을 유지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보험료가 갱신의 폭이 커서 큰 부담이 되긴 하지만 모쪼록 가족 간에 합심해서 이 보험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저는 보험을 줄이더라도 실손을 하게 되면 이제 실손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자기 부담금이 높은 만큼 요즘 건 실손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5세대 실손으로는 60세 기준으로 28,000원밖에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예전 거보다 지금 거로 바꾸게 되면 보험료는 저렴한데 이 돈 5만 원, 8만 원, 10만 원 줄어든 돈이 그냥 생활비로 나가실 분들은 저는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보험료 줄이는 만큼의 합리적인 보장의 체계를 만드시는 차원에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1, 2세대 실손 보유자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지금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저렴한 5세대 실손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1, 2세대 뭐 이렇게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장만 약간 바꾸고 보험료를 약간 바꾸는 그렇게 갈아탈 수 있는 이 제도를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서 제도가 나은 다음 바꿔도 뭐 문제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좀 유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건강 관련 보험의 두 번째 축 살펴보겠습니다. 암, 뇌, 심장 3대 중증 질환 진단비 보험인데요. 이 진단비 보험은 실손보험이랑 뭐가 달라요? 실손보험은 실제로 낸 돈을 보상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비례보상, 즉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액으로 진단금을 주는 것은 A에서 3천만 원, B에서 3천만 원, C에서 3천만 원, 그럼 9천만 원 정도 보장을 복층으로 받게 되는 거죠. 앞서 한 5분 전에 비갱신형과 갱신형에 대한 두 가지 체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갱신으로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갱신형으로 한 15년, 20년 정도 보장 기간을 짧게 가더라도 진단금을 빵빵하게 넣게 되면 실제로 암 진단금, 뇌졸중에 대한 진단금들을 넉넉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비갱신이 무조건 좋다, 갱신형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진단금을 양쪽에서 넉넉하게 받는 대비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가입할 때 특별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제외 조항과 감액 규정입니다. 이 제외 조항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암 진단비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라고 하지만 제외 조항이 보통 붙어 있어요. 유사암 제외. 이러면 이제 갑상선암이나 초기 위암 같은 건 유사암으로 봐서 10%, 5%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돈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액 기간입니다. 보통 가입 후에 1년 내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를 50%까지 감액한다. 이런 조항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잘 모르시고 가입하셨다가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제일 문제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권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설계사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설계사도 잘 모르고 혹은 약간 그냥 안심시키려고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설명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증권을 꼼꼼히 읽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건강 관련 보험 세 번째 쪽 살펴보겠습니다. 간병 및 치매 보험인데요. 요새 이 보험들 되게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간병이나 치매에 대한 기사들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걱정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험 시장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유의사항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간병인을 쓰게 됐을 때 그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일당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요양 등급에 해당이 된다라면 일정한 돈을 주게 되는 재가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가보험을 일부 영업인들은 황제 플랜, VIP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연금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등급 받으면 돈 50만 원, 100만 원 꾸준히 받으니까 이렇게 좀 영업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일부가 있는데 이렇게 좀 도덕적인 해이에 빠질 수 있는 보험들은 보험사에서 미리 알고 보험료를 비싸게 매깁니다. 저는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보다는 좀 깔끔하게 간병인이라는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3대 성인병 말씀드렸죠.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 3대 성인병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병보험 가입하고 재가보험 가입하기보다는 진단금 중심으로 빵빵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에도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는데 이거랑 민간보험이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은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 방문 요양이나 아니면 주야간 보호, 흔히 뭐 데이케어 센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어떤 공적 제도입니다. 반면에 민간 간병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뭐 민간에서 간병인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치매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적인 보호를 하고 이 틈 부분을 이제 치매보험이나 이 간병보험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보험은 아무래도 돌봄에 대한 보험이니까 이 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작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5월 달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간병인 일당이 축소된다 해가지고 4월 말까지 절판 마케팅이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에 이 방송에서 그렇게 절판 마케팅이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었는데요. 보통 이제 그 한도 때문에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는 간병인 일당 지급하는 보험에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이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요양병원에 누워 계세요. 근데 1년, 2년, 3년 동안 오랜 기간을 받아야 되는데 1년 뒤에 보장이 종료됩니다. 6개월 쉬어가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보장이 몇 년 동안 보장이 돼야 되는데 다치고 나서 6개월밖에 보장이 안 되거나 입원해서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1년 보장받고 6개월 쉬고 또 1년 보장받고 6개월 쉬고 이런 제도라면 뭐 요양병원에 있다가 나가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급 기간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